불거졌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에 희석갈지가 관건인데 충돌은 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여연 선거가 진행 중인 일본은 아베 전 총리 피습 사망에 따른 동정론까지 더해져 자민당 압승이 전망됐습니다. 피습 당시 현장 경비 총책임자는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어제 이어 오늘도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파력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홍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큰 공직을 맡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2014년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큰 공직을 맡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논란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며 공정위 내부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송 후보자는 사법, 외무,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상법과 회사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기업 내부 거래와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해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 대기업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송홍열 후보자가 현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본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장관급 중도 사퇴는 이번이 4번째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여 부담인데 야당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게 맞냐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직후 대통령실은 지금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엔 본인이 사과했고 특별한 징계 없이 일단락된 사건이었다며 문제가 된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진 사퇴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사 실패와 이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제거할 예정인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인사 역시 4명으로 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다며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현 후보자 인사 강행에 대해서도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 중진들은 일단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위가 조폭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이준석 대표는 사흘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나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당대표 직무대행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당 중진을 중심으로 훗날을 도모하라는 조언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었던 김기현 의원은 선당 후사를 강조하며 혼란을 책임지는 게 지도자의 도리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법적 절차에 집중한 뒤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일단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위가 재심해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적고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경우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와 같은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은 윤리위 징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윤리위와 윤핵관을 향해 조폭 같다며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린 졸렬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 못지않게 향후 당 지도 체제를 놓고도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개월 동안 자신이 이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친윤그룹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거리가 아닌 사고로 거듭 규정하며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엔 거리를 뒀습니다. 당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동안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부 친윤그룹 의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씩이나 당대표가 없는 상황은 사고가 아닌 거리 상태로 봐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곧바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6개월 직무대행 체제로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에 부정적인 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권 원내대표의 정치적 시간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2년 뒤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지도부 개편 문제를 두고 친윤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초재선 중진 등 선수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차기 지도체제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도체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의견 분출로 친윤계 간 분화가 표면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당권 도전 선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를 찾았다는 것은 사실상 당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SNS에선 지지자들을 상대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의원을 향해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서른 의원은 간보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김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이 머리 위로 소나트를 하자 지지자들이 연호로 화답합니다. 지난달 18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지역 행사입니다. 이 의원은 선거 패배에 사과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5분간의 짧은 연설을 마친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수첩에 받아 적으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 성직자인 윤공희 대주교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시작으로 당권 도전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자들과의 온라인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 지지자가 추천인에 이재명을 쓰고 입당했다고 하자 당원 가입을 더 독려해달라는 답글을 아이 말투를 흉내낸 표현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 등록일인 오는 17일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서른 의원은 눈치 보는 간보기 정치는 그만하라고 비판했고
강병원 의원도 108번뇌가 아닌 108만 번뇌라며 빠른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일본은 지금 이 시각 참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원격인 참의원의 절반을 뽑는데 아베 사망의 여파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수권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이 헌법 개정이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안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의석의 절반, 이번엔 125명을 새로 뽑습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잠시 후 오후 8시까지 이어집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이란 충격적인 비보에 자민당의 압승이 유력합니다. まずもう無念で残念でこの日本でこんなことが起こるなんて信じられなくて悔しくて悲しくて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여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유지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野党が死に自民党内は活発な議論がなくなったと。 자민당이 압승하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베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憲法審査会で成案を得て、その際にしっかりとご説明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과거에도 의석수로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야마가미 데스야입니다. 현장에서 제압됐죠. 야마가미는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범행을 준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파산했다는 건데 아베 전 총리는 이 종교 행사에 여러 차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마가미는 한 종교단체의 아베 영상 메시지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이 종교에 많은 돈을 기부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아베가 교세 확장에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야마가미는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지만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 전 총리로 범행 대상을 바꿨습니다. 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 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야마가미의 아버지가 어릴 적 갑자기 숨진 뒤 어머니가 운영했지만 종교단체에 돈을 전부 다 기부하느라 정작 야마가미를 포함한 세 아이들은 먹거리가 없어 친척들 신세를 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종교단체 측은 범인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신자로 활동 중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호가 제대로 된 거냐는 지적은 이미 제기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는 산탄총을 직접 만들어 유세장으로 갔고 아베 전 총리 바로 뒤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2발을 발사했습니다. 경호팀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호 조치를 못한 건데 결국 현장 경비 책임자가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세가 한창인 아베 전 총리. 갑작스런 총격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아무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3초 뒤 아베가 뒤돌아보는 순간 두 번째 총격이 이어지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두 총격 사이 급한 대로 서류 가방을 올려막은 이를 제외하고는 아베 쪽으로 몸을 던진 경호원도 총격범을 제지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피격 당시 현장 경비를 총괄한 나라현 경찰은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警護・警備体制に問題があったかに関しましても今後確認を進めて確認された問題については適切に対策を講じてまいる所存でございます。 범행에 사용된 사제총은 쇠파이프 2개를 테이프로 엮어 만든 길이 40cm, 높이 20cm의 산탄총으로 한 번 발사에 안에 있는 총알 6개가 한꺼번에 발사되는 구조입니다. 총알은 아베 전 총리의 뒤쪽 6, 7m 거리에서 발사돼 선거 유세 차량에도 구멍을 냈습니다. 야마가미는 여러 달 전에 총을 만들었고
부품과 화약류는 인터넷에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야마가미의 집에서는 이런 사제총 여러 정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주말인 오늘도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전파력을 키우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이 BA.5가 다음 주에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BA.5가 전파력이 크고 면역을 회피하는 게 특징인 만큼 더 큰 폭의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여름. 모처럼 휴가를 계획했지만 다시 치솟는 확산세에 걱정이 앞섭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걸려갖고 돌아오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많이 퍼져서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2만 410명으로 주말에도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에 2배, 2주 전에 3.3배로 일주일째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리두기를 더 다시 강화하게 되면서 혹시나 이제 시간이나 이제 좀 모이는 사람들의 수에 제약이 더 생길까.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BA.5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5.1% 높고 중화항체도 3배 적게 만들어져 재감염도 쉽다는 분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출률 50%를 넘어서며 우세종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도달하기 전 유행 규모를 줄이려면 거리두기보단 고령층 접종률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집중해야 될 거는 80세 이상 강력 권고를 60세 이상 강력 권고로 메시지를 강화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오늘 수요일 전 국민 4차 접종과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이 서울이 35.1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덕분에 실외, 실내 할 것 없이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엔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3년 만에 되찾은 도심 속 피서지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수영장 주변 그늘진 곳마다 텐트며 돗자리로 빼곡합니다. 시원한 물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현재 기온은 33도를 웃도는데요. 감염 걱정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 해도 이렇게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 움직임에도 찜통 더위를 피하려 대형 쇼핑몰 등 실내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로 이제 시원한 곳 들어오게 됐어요. 음식점과 카페 등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주차장에는 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만 벗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냉방 시설을 공유하는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 감염 걱정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인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돌입한 만큼 신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륙 1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엔진에 불꽃이 있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장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승객 불안을 최소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착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옆으로 소방차가 몰려듭니다. 승객 215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956편입니다. 이륙 1시간 반 만에 엔진 이상이 감지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공항에 긴급 착륙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내일 아침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숨진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20살 동갑내기인 친부모는 사망한 채로 태어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보안 수사 끝에 이들 20대 남녀는 영아 살해와 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검찰에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 중구 대구 경북 혈액원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혈액주머니 11,000여 개 가운데 7,600여 개가 폐기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치아 검진을 위해서 동물병원을 찾았던 반려견이 마취 직후에 숨지는 등 동물병원에서도 의료과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도 진료 전에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했는데요. 아쉽게도 의료과실 여부를 따지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윤재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18일 치아 검진에 나섰던 9살 포메라니안종 테오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마취 중 심정지였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검진실로 이제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정말 제 눈앞에서 들어가자마자 30초도 안 돼 제가 즉사를 한 거예요. 병원 측은 보상을 약속했지만 마취 방식과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마취를 해서 사망한 거냐, 그건 내 책임이다. 그럼 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 지고 보상을 해드리겠다. 지난해 5월 13살이던 비글종 반려견을 떠나보낸 이 여성도 반려견과 함께 찾은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진단과 비용이 당혹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췌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초음파를 보면서 비장에 암이 있는 것 같다. 2차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해보니 강아지 뱃속에 비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진료전 보호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수위는 고작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치료한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로 근처에 귀신 조형물이 세워져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여간 공포스러운 게 아닙니다. 운전을 하며 지나는 관광객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인데요. 누가 이런 흉악한 조형물을 가져다 놓은 걸까요? 김동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로 옆 나무에 흰 소복을 입은 마네킹이 매달렸습니다. 하나같이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모습입니다.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여자들 보면 귀신 조형물이 들어선 곳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로 근처. 운전을 하다 놀란 관광객들이 연신 급정거를 할 정도입니다. 구불구불한 도로 옆에 들어선 귀신 조형물 때문에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고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고에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땅 주인 A씨가 관광농원 조성 허가를 반려당하자 500m 근처에는 펜션과 카페가 허가를 받았다고 항의하며 지난달 30일 귀신 조형물을 설치한 겁니다. 인근 땅에 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은 경주시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가 국장 출신인 사람이에요. A씨는 경주시가 대화마저 거부한다며 귀신 조형물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 강제 철거도 하지 못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원치 않는 공포체험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에 사용된 게 사제 총기죠. 총기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일본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사제 폭탄이나 총기 제작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규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주택가 골목.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섬광과 함께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지난 4월 40대 남성 A씨는 부탄가스로 만든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 전주에선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뜨린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두 피의자 모두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하니 화학물질 혼합 방법부터 실험 영상까지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엔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사제총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온라인 제조법을 따라 만든 사제 무기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범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총기를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닉을 하는 거죠. 은밀하게. 그래서 사진 신고 기간이 있더라도 내놓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화학약품 거래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유정입니다. 이번 달로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세 대란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월세 시장을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윤서아 기자가 불안한 임대차 시장과 엇갈리는 전세 대란설에 맞췄습니다. 6,800여 세대가 모여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여름철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올해 전세를 찾는 사람이 유독 줄었다는 게 중개업소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은 쌓이고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13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11억 미만도 있고 한 1억에서 1억 5천 내렸다고 보면 돼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주 연속 하락세. 전국과 수도권, 지방 모두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8월 전세 대란 우려가 무색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전세 대란설이 부풀려졌다며 시장 안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희는 적다고. 하지만 월세 시장을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7.8%,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차라리 월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보다도 월세 찾는 손님들이 더 많은.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값도 뛰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값 하락은 월세로 임대 수요가 옮겨가면서 생기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계절적 비수기라 전세 시장은 잠잠하지만 임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8월 갱신권이 소진된 전세 물량이 하나둘 나오면 순차적으로 오를 거란 우려입니다. 가을 정도부터는 매매가 오히려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면 매수를 보류한 전세입자들이 오히려 이제 전세에 안주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상승 이런 패턴이 오히려 좀 가중된. 반면에 수도권 전체로 보면 공급이 충분한 만큼 전세 대란은 없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이런 곳으로 좀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일부는 또 빌라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로 쫓겨나는 세입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월세 안정책을 내놓는 정부. 전세 대란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값이 치솟으면서 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치킨의 가격도 브랜드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쓰는 튀김류 공급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러다가 치킨 한 마리를 3만 원 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난감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굽네 치킨은 날개와 닭다리, 순살 등 부분육 메뉴를 1,000원씩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일부 메뉴 가격을 5에서 6%가량 올렸었는데 5개월여 만에 추가 인상입니다. 굽네 치킨 측은 국제 유가와 원 부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 교촌치킨 등도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 치킨 가격을 마리당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렸습니다. 특히 교촌이 지난 5월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BHC도 이번 달부터 튀김류 공급가를 61% 정도 올리면서 추가적인 치킨값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배달 치킨들은 너무 2, 3만 원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요즘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동네 치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류와 생닭, 밀가루 등 치솟는 재료값 부담에 못 이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용유 가격도 거의 2배 지금 가까이 올라 있고 가게 이제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약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음식인 치킨이 귀족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춘천에 자리한 레고랜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차비와 놀이기구 멈춤 사고에 이어서 이번엔 강원도가 레고랜드 유치 당시에 부지를 100년 동안 공짜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개장 당시에는 국민 혈세로 레고랜드 광고도 해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중도입니다. 강원도 소유 부지인데 레고랜드는 100년 동안 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2019년 영국 멀린사와 맺은 총괄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식민지도 아니고 100년 동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관련된 일체 세금들의 납부들을 유예하는. 레고랜드 주차장은 물론 진입 교량 등 기반시설 건설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가 맺은 계약에는 레고랜드 근처에 또 다른 어린이 대상 관광지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지난 5월 개장 당시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 열차에 레고랜드 광고를 했는데 1억 원이 넘는 광고비마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낭비 요소가 없게끔. 강원도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레고랜드에 800억 원을 투자한 중도개발공사의 수익률이 0.18%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고랜드가 1,000억 원대 수익을 거둬도 중도개발공사의 수익은 1억여 원에 그치는 겁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레고랜드와의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 사실을 36시간이나 지나 알리면서 일부 가정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수질검사 용기 안에 실처럼 생긴 빨간 물체가 보입니다. 길이 2mm짜리 깔따구 유충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 석동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진해 주민 15만 3천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죽은 유충 2마리가 이제 실체 행명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사실을 이튿날 밤 늦게까지 몰랐습니다. 창원시는 깔따구를 발견한 지 36시간 뒤에야 시민들에게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루 반나절 넘게 시민들이 깔따구 유충 수돗물에 노출된 겁니다. 정수장이 28시간 만에 시청에 보고했고 시청은 다시 8시간 뒤인 지난 8일 밤 10시 40분에야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투른 좀 부분도 있었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 사이 가정집 4곳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또 발견됐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먹을 수도 있고 내 새끼들도 먹을 수 있고. 창원시는 해당 정수장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물놀이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는 당분간 물을 끓여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난 5월 국가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에서 책임자들을 몰아내자는 성난 국민 여론에 결국 대통령과 총리가 동반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위기를 해결해야 할 야당 세력이 없습니다. 유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물밀듯이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안엔 대통령도 보좌진도 건물을 관리하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달아났습니다. 수영장은 대통령 축출을 기념하는 파티장이 됐습니다. Today, the people show the n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ower of the people. 지난 5월 18일 국가 부도를 공식 선언한 뒤 못 살겠다고 거리로 나선 시위대는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다음 주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대신 사임 의사를 전달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생필품 부족에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한 달 만에 운송비는 128%, 음식 물가는 80%나 올랐습니다. What we get from our as salaries, it's only worth for like a 2-3 weeks time. Then we have to find a way to earn money for another 1 week. 그렇다고 위기를 돌파할 야당의 중심 세력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업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업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이 업보라고 생각하라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과거 본인은 손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냈냐,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 2019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 전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이른바 당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의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고리된 것으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한 입장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의혹 단계였지만 이 대표는 과거 손 전 대표가 단식 투쟁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식 전에 소량주 드시고 음주 상태로 긴급 요청해 가셔서 단식 결의하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표직 걸고 답하시라고.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네. 이 대표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쪽이 더 많은 듯합니다. 이 대표는 늦은 새벽 부하 직원을 내려보내 성상납 의혹 핵심 관계자를 만나게 했죠. 이 관계자는 결국 성상납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고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연관성 없이 일어난 일이다. 투자는 그냥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기로 한 거다. 이런 이 대표의 해명이 상식적이지는 않죠. 다만 이 대표 측은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경찰 수사는요, 상식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윤리위 징계와는 달리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설사 성접대가 있었고 또 이 대표의 지시로 각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와 법리 적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 역시 경찰 수사가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걸 정치적인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의 업보의 느낌표는 법 이전의 상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도 짤짤이를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했던 해명이 국민적인 공분을 더 샀던 일이 있었죠. 누구보다 상식을 강조해왔던 이준석 대표의 말로 첫 번째 느낌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궤변으로 해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잡아낼 것이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바지 거꾸로 입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바지를 거꾸로 입은 적이 있습니까? 먼저 사진을 좀 보시죠. 예.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네. 이 바지 앞쪽에 있어야 할 지퍼가 잘 보이지를 않죠. 그리고 다소 펑퍼짐해 보이기도 해서 바지를 앞뒤로 거꾸로 입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아니 근데 정장 바지를 거꾸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지라도 거꾸로 입어본 게 아니냐, 궁금해서 남편에게 거꾸로 입혀봤더니 모를 수가 없더라, 이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예. 실제로 저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 카메라에 포착된 그날 찍혔던 영상을요, 이 프레임으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퍼가 보였습니다. 또 바지 뒤쪽이라면 있어야 할 뒷주머니도 앞에서는 보이질 않았고요. 그 얼마 전에 빈 모니터를 보는 그 사진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물론 우연히 그 순간이 포착이 됐다는 그 대통령실 해명으로 일단락이 됐는데,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야 당연히 국민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말실수나 해프닝에 대한 비판이 유독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말에 해군 정조대왕암 진수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김 여사가 참석해야 할지를 놓고도 대통령실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뭐가 고민이라는 거죠? 보통 진수식에서는요, 샴페인병을 깨뜨리거나 이 진수줄을 도끼로 자르는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이 세리머니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미셸 오바마, 김정숙 여사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무속인 논란 등이 불거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논란이 되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네, 결국엔 지지율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불과 집권 2달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나 조국 사태 때 처음 30%대로 떨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임기 2년 차가 끝나가던 시점에 30%대를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좋아하면 다 좋고 싫어하면 다 싫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바지 거꾸로 입은 대통령, 느낌표는 쿨할 수 없는 열등생으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지지율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공감을 얻으려면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태여야 하지,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지금 할 수 있는 답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지율만을 의식하는 국정 운영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결국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9시 무렵까지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올 수 있겠고요. 이후 밤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기보다는 대체로 짧고 굵게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지역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청주, 전주, 대구 모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온 한 주 동안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한 20대 남성이 파출소 문틈으로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짓을 한 남성도 놀라운데 더 어리둥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출소에 있던 경찰 7명이 붙잡으려고 하기는커녕 10분 동안 몸을 숨겼다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파출소 경찰관이 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112에 전화했다는 코미디 같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이 20대 남성, 간도 참 크다는 생각 한편에 얼마나 우리 경찰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씁쓸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정부의 권한 견제 움직임에 경찰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국민의 동의는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